이번에는 수목학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목 동정 DVD 시험 예상 문제인데, 제가 수목 수목 조사자의 입장에서 수목 조사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나무들, 그리고 생활권 수목, 또 최소한 나무 의사라면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한 150종 정도 됩니다. 그걸 수목을 동정하는 키포인트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수목을 이렇게 많이 안다는 것은 시험을 시험 때문이 아니고, 실제 나무 의사라면 기본적으로 수목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수목병의 진단을 이리 할 때 수목병의 진단을 할 때 수목이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그리고 적기적소의 기준에 적합한지 부합한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 의사라면 최소한 나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나무 수종도 모르면서 나무의 병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나무 이름도 모르면서. 자, 그러니까 이걸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런 목적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우리 나무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가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이리 하셔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리고 수목을 많이 아는 방법은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중간중간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이 동영상 녹화를 지금 다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가로 세로가 이게 좀 헷갈려서, 가로 세로가 있습니다. 자, 얘는 저희 집에 키우는 찰떡입니다. 찰떡이 에어데일 테리어입니다. 에어데일 테리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목. 자, 수목 동정 DVD 동정 시험 낼 때 이런 식으로 내요. 숲이 나오고 잎 나오고 꽃 나오고 열매 나오고, 아니면 개략적인 수형의 형태, 그 나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몇 개 중에 하나만 명확하게 알면 되거든요. 자, 이 나무를 보면 시과가 이렇게 있죠. 시과. 단풍나무 특징이 다 시과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단풍나무 같이 생겼는데 이 끝이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자, 이런 형태를 띠는 나무는 고로쇠 나무입니다. 산에 가면 고로쇠 수액 채취할 때 그때는 잎이 아직 나기 전이거든요. 이런 수피의 형태를 가진 나무를 이렇게 보고 구멍을 내서 수액을 이렇게 채취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우리 동화의 혹부리 영감 동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개암나무 열매거든요. 자, 주인공이 여기 도깨비들 노는 대들보 위에서 개암나무에 이 열매를 딱 깨무니까 딱 소리가 나서 도깨비들이 도깨비 방망이 놔두고 도망갔다는 그 얘기가 있는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의 특징은 절두 또는 평두입니다. 절두 또는 평두. 자, 잎을 한번 볼까요? 잎 끝이 이렇게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죠. 수평으로. 잎이 수평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는 백합나무 있죠. 백합나무, 이게 평두 또는 절두라고 합니다. 평두 또는 절두.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끝에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포가 열매를 완전히 감싸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린 나무에 이렇게 붉은 무늬가 있습니다. 어린 나무는 붉은 무늬가 있다가
자라면서 무늬가 옅어져서 나중에는 무늬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렇게. 예. 그 형태를 이리 띱니다. 이거는 개암나무입니다. 이 개암나무 종류는 개암나무, 참개암나무, 물개암나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다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얘도 개암나무 같기는 한데 이게 왜 이렇지? 시험에 나오면 이런 열매의 형태, 이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잎의 형태를 보면 잎이 평두를 보이지 않죠. 급격하게 좁아지는 이중거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 이런 잎의 형태를 띠고 있죠. 얘들 이름은 참개암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개암나무하고 구분하는 방법도 이 참개암나무는 여기 보면 열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동그라미. 이 포가 끝이 이게 벌어지면 물개암, 벌어지지 않으면 참개암 나무입니다. 이 보면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이거 손으로 만지면 그 손가락에 박힙니다. 되게 따갑습니다. 얘 이름이 참개암 나무입니다. 뒤에 나무까지 이렇게 붙여야 돼요. 나무 붙이는 게 있고 붙이지 않는 게 있고 그래요. 야, 이거 어디서 이걸 좀 여기 그려지는 볼펜처럼 좀 샤프한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거 제가 연구실에서 이거 빌려온 거라서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뭐 대충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한 번씩 살짝씩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이시죠? 급격하게 이중거치로 좁아진다. 참개암나무. 다음에는 요 비교를 해놨네요. 이 잎의 형태를 보니까 금방 아시겠죠? 개암나무는 평두, 절두의 형태, 참개암나무는 급격하게 좁아지는 것. 둘 다 이중거치입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를 띱니다. 열매의 형태는 다르죠. 얘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끝이. 얘는 포가 열매를 완전히 싸지를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반점 이렇게 살짝 삐져나와 있습니다. 개암나무, 참개암나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열매 꽃, 그 다음에 수형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긴 나무는 이제 오동나무, 벽오동, 개오동이 있습니다. 이 그 세 종류가 있는데 이름이 똑같이 오동나무, 개오동, 오동나무, 개오동, 벽오동 이렇게 있으면 이름은 오동이라는 글자를 같이 쓰지만 실제로 과가 완전히 달라요. 오동나무는 그 현삼가고 개오동 나무는 능소학과입니다. 능소학과. 그 다음에 벽오동은 벽오동과 이랬습니다. 그 구분 하시고. 그 다음에 개오동의 특징은 요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 자, 열매가 콩의 꼬투리처럼 길게 이렇게 쭉쭉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나중에 가을 되면 꼬투리에서 이렇게 털이 달린 열매들이 이렇게 비산합니다. 날아서 바람에 날아서 이렇게 날리거든요. 얘가 개오동입니다. 나무 붙이면 안 됩니다. 개오동. 그 벽오동은 그 벽오동과 오동나무는 그 현삼과입니다. 그렇게 과가 다르기 때문에 꽃의 형태나 열매 형태의 확연히 다 다릅니다. 얘는 감나무과의 나무입니다. 제가 요 나무를 먼저 보여주고 한 30초 정도, 10초, 20초 정도 제가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얘는 고염나무라는 겁니다. 고염나무. 얘 보면 그 수목 동정이나 나무를 보실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봐서 그 독특한 그런 형태나 모습을 드러내는 나무도 있지만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이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얘도 유심히 얘도 싹 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 고엽나무하고 감나무 구분하는 특징은 이 고엽나무 잎의 형태를 이렇게 잎의 배열을 이렇게 보십시오. 잎의 배열을 보면 얘들은 줄기가 있으면 옆에 복엽의 형태로 납니다. 우상복엽의 형태로. 줄기의 옆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요. 실제로 이 야산 같은 데 가면 이런 형태로 나요. 그래서 잎이 거의 이와 유사한 이런 형태를 다 띄어요. 이렇게 띄면서 가지 옆에서 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엽나무는. 근데 감나무는 일이 있으면 돌려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나무는 돌려나듯이 잎이 나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매도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고, 이 고엽나무는 감나무의 대목으로도 많이 씁니다. 접목할 때. 그 열매도 이렇게 엄지손톱만한 정도의 크기예요. 예. 그리고 얘들도 그 신초 새로 나오는 그 정화우세 현상이 있는 정화들은 위로 올라오는 얘들도 한 번씩 돌려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나무하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잎들은 우상복엽 형태로 이렇게 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형태로. 고엽나무. 요 설명되는 있네요. 요 설명 이리 보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리 잘 살펴보면, 얘도 좀 특이하죠. 뭔가 얘를 보면, 잎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잎의 형태. 어디서 굉장히 유사한 잎의 형태를 가진 농작물이 있죠. 고추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고추잎이. 고추잎 많이 닮았잖아요. 고추. 그래서 얘 이름은 고추나무입니다. 고추나무. 꽃은 전국에 많이 분포를 하고, 꽃은 이렇게 꽃잎이 활짝 벌어지지가 않아요. 다른 꽃처럼. 거의 살짝 벌어지는 듯 하다가 그냥 꽃이 열매가 이렇게 생겨요. 열매는 하트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트 모양. 뾰족하면서. 얘가 고추나무입니다. 그 전국 산지에 자라는 이에 남쪽 지방에 주로 비교적 중부 지방보다는 남쪽 지방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고추나무. 설명도 있네요. 분포하는 마로줌대가 있거든요. 마로줌대는 여기에 잎이 우상복엽처럼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있어요. 마로줌대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나무를 이리 딱 보실 때는 열매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 다 자작나무과 애들이에요. 자작나무과. 나무과. 그 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잎이 약간 종이장처럼 약간 얇은 듯 하면서 요 끝이 심장전이에요. 이중거치가 있고 연맥이 매우 독특하게 나와 있네요. 자, 이 실제로 숲에 가면 조사하러 다니면 이런 형태를 가장 많이 띄어요. 이런 형태를. 이거는 그 까치박달이거든요. 그 까치박달 나무 하면 안 됩니다. 까치박달까지만 하셔야 돼요. 왜 이런 형태를 숲에 조사를 하거나 다닐 때 많이 보냐면, 실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큰 나무 있으면 얘들도 그 교목이거든요. 사람 크기가 요만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펴보면, 사람이 보려면 밑에서 요렇게 잎을 요렇게 쳐다봐야 돼요. 눈으로 요렇게. 그러면 잎의 형태 윗면 이렇게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밑면을 보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걸어가다가 이런 애들은 치수기 때문에 뭐 1m 이하의 치수 같은 경우에는 사람 눈으로 위에서 요렇게 보여지잖아요. 대체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잎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띄어요. 얘가 까치박달이다.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수피는 뭐 박달나무처럼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같은 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얘들 한번 보십시오. 얘들은 이런 형태를 띈 속 중에 그 원래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세 종이 있는데 제가 두 종만 말씀드려 볼게요.
들꽃나무하고 가막살나무가 있습니다. 가막살.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두 종을. 자, 제가 그 연상기억법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얘들은, 나머지는 다 유사해요. 유사한데, 그 식물을 구분할 수 있는 키포인트, 어떤 상태에서든지 얘들이 그 변하지 않는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지 않는 형질. 그게 어떤 거냐면, 들꽃나무는 잎자루가 짧아요. 여기 보시죠. 잎자루. 잎자루가 이 들꽃나무는 짧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짧죠. 여기도 보면 짧고. 자, 이런 게 잘, 그 시험 치러 가실 때 잘 안 보이면, 그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휠을 돌리면 화면이 이렇게 쭉 확대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돌리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보이면, 그 컨트롤 누른 다음에 휠을 이렇게 샥 돌리면, 얘 잎자루가 잎보다 훨씬 짧네, 많이 짧네. 그래, 얘는 잎자루가 거의 없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가진 애는 덜꺽나무입니다. 잎자루가 덜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덜 자랐다. 그래서 덜꺽나무입니다. 잎자루가 짧은 애들은 덜꺽나무. 그 다음에 얘들에 비해서 잎자루가 긴 애들은 요 보이시죠? 아까 덜꺽나무에 비해서 잎자루가 길잖아요. 긴 애들은 가막살나무입니다. 가막살나무. 자, 가막살나무인데, 덜꺽나무와 가막살나무는 그 생육지도 비슷합니다. 야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많이 있고, 중부, 한 5부 이하에 많이 분포를 해요. 근데 산가막살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산가막살나무는 중부지방 쪽에 좀 비교적 드물게 분포를 이리 하는데, 산 정상부 가까이 가야 있습니다. 얘들은 잎이 거의 원형입니다. 거의 원형. 이렇게 원형이면서 잎이 커요. 가막살나무가 이마타다면 산가막살나무는 크기 제 그림 그린 것처럼 요거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가량 큽니다. 딱 보면 가막살나무 닮았는데 야, 잎이 거의 원형에 가깝고 엄청나게 크네. 그게 산가막살나무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나무예요. 산가막살나무도. 가막살나무, 이 비교를 이렇게 멋있게 해놨네요. 자, 보면 들꺽나무는 잎자루 줄기에 붙은 듯이 짧다.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가막살나무 잎자루는 길다. 들꺽나무는 잎자루가 덜 자랐기 때문에 짧다. 그거 아시면 꽃이 있건 없건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뭐 다르게 차이점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잎이 뭐 급하게 좁아져서 아주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실제로 그 야외에 현장에 조사를 하러 가면 잎의 변이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나무든지. 그래서 이런 걸로 구분한다. 그거는 좀 오동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상태에서든지 자기의 바꾸지 않는 이런 형질을 찾아내야 돼요. 얘들은 잎자루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얘들은 잎자루가 길어요. 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영양분 공급을 많이 해도 잎자루가 길어지지 않아요. 잎은 비대해질지 몰라도. 그게 가진 전형적인 형질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수목의 동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이 나무는 그 상록이죠. 가죽 잎이 혁질입니다. 혁질. 나뭇잎이 혁은 가죽 혁자를 쓰거든요. 좀 상록성을 띈 나무들이 이렇게 수피가 좀 두꺼워요. 수피가 두껍고, 얘는 남부지방 제주도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얘 이름, 제주도에서는 얘를 똥낭이라고 하는데, 이 돈나무입니다. 돈나무인데 이 나무 이름 유래가 어떻게 됐냐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냄새가 나서 똥하고 나무하고 합해진 겁니다. 나무인데 똥냄새가 나는 나무다. 그래서 똥나무에서 돈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방언이 나무를 낭이라고 하잖아요. 낭.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나무를 똥낭이라고 부릅니다. 똥낭. 근데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돈나무라 그래서 이게 뭐 돈이 많이 들어오는 이거 심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는 나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유래를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냄새가 이 나서 똥 냄새 난다고. 예, 똥나무, 돈나무입니다. 시험에 똥나무 적으면 틀립니다. 돈나무입니다.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는 정명이 돈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 시험에 딱 나오면 뭐가 나오면 도감도 그렇습니다. 모든 도감에 다 이 끈 보여줍니다. 이 끈. 열매도 보여주고. 자, 이 잎은 이렇게 뜯으면 쉽게 뜯기는데 열매는 잘 안 뜯깁니다. 실제 가서 뜯어보면. 수피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는 중국 원산의 약재로 쓰는 거거든요. 이름이 두충입니다. 두충. 이전에는 이름을 뭐 당두충이라고도 불렀는데 그냥 정명이 두충입니다. 두충. 시험에 나오면 이런 애들은 보면 요 끝 나오는 거 요것만 딱 보면 되거든요. 두충. 이거만 보면 그냥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꽃하고 막 열매 이런 거 볼 것도 없거든요. 얘만 딱 보면 얘는 돈나무 맞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무슨 나무 같습니까? 자, 잎의 형태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잎의 형태는 보통 기수우상복엽하고 우수우상복엽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잎의 형태를 보면 이거 기수우상인지 우수우상인지 좀 헷갈리죠. 이게 얘의 특징입니다. 보통 기수우상복엽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잎이 이렇게 생겨가. 기수우상복엽이잖아요. 우수우상복엽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끝에. 여기 없잖아요. 이게 우수라는 말에 짝수라는 말이고 기수는 홀수란 말이고. 야,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무는 어디에 속하냐면 얘들은 우수우상복엽에 속해요. 이 나무의 형태는 어떻게 자라냐면 잎을 가만히 살펴보면 얘가 무한자나무거든요. 예, 잎이 우수우상복엽으로 이렇게 자라는데 끝에 있는 애가 살짝 이렇게 자랍니다. 삐딱하게 끝에 있는 애가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딱 보면 얘 보이죠? 얘 보이는 것처럼 기수우상복엽처럼 얘도 마찬가지고 끝에 하나가 나와 있네요.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수우상복엽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심으면 뭐 우한이 없어진다 이래서 그 집 앞에 남부수종입니다. 중국 원산이고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얘를 그 영어로 그 솝트리라고 그럽니다. 솝트리. 비누나무라 그러거든요. 왜 비누나무라고 그러냐면 이 노란 열매의 과피 얘를 물에다가 이렇게 비비면 거품이 막 납니다. 그 비누처럼 막 거품이 엄청 매끄럽고 이렇게 나지는 않고 그냥 비누가 그냥 성근 그 거품이 버글버글 나거든요. 그래 갖고 옛날에 비누 대용으로 썼다고도 하는데 뭐 요즘에 이거 벗겨 가지고 비누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이 솝트리고 이 그 밀원식물로도 아주 뛰어나요. 꽃의 형태는 이게 그 원추화서잖아요. 원추화서, 청상화서 나중에 이거 설명드릴게요. 제일 많은 형태가 원추화서, 청상화서, 삼방화서, 산형화서입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또 그 뭐 집 앞에 많이 심고 이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까맣습니다. 열매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무나 그 딱딱하고 야물어서 이게 망치로 잘 안 깨지거든요. 이 열매를 염주로도 이리 씁니다. 염주. 염주로도 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뭐 염주나무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염주나무라고 불리는 애들이 몇몇 종이 있습니다. 씨앗을 염주로 이리 쓰는 나무들. 자, 그 다음에 얘를 보십시오. 잎이나 꽃의 형태가 좀 특이하죠. 독특하게. 자, 이런 형태를 양성화 플러스 흙꽃이 가해 있는 장식화라고도 합니다. 흙꽃이라고도 하고 이리 붙은 이 꽃들입니다. 얘 이름은 그 백당나무입니다. 백당나무. 산의 야산에서 이리 자랍니다. 얘를 양성한 흙꽃만 이렇게 가지고 장식화만 가지고 원예종으로 개량한 나무가 있습니다. 절에 많이 심거든요. 그 나무가 뭐냐면 불두화입니다. 불두화. 불두화. 도감에는 불두화 안 나오거든요. 그냥 도감에는 백당나무 나오고 그 옆에 뭐 한 줄로 뭐 그 흙꽃을만
그 피게 개량한 나무를 절 주변에 피우는 뭐 불두화라고 한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열매는 이렇게 핍니다. 불두화는 그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자, 궁금하시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불두화는. 왜냐하면 그 암술이 없잖아요. 요 흙꽃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뭐 이런 형태를 띠는 나무들이 대표적인 게 그 있잖아요. 산수국. 산수국을 개량한 수국. 그 다음에 나무 수국이 있습니다. 나무 수국. 그 다음에 그 덩굴성 식물로 뭐 바위수국, 그 다음에 등수국도 이런 형태를 이리 띠고 있어요. 등수국, 바위수국, 뭐 울릉도, 제주도 이런 데 가야 볼 수 있어요. 이런 흙꽃, 꽃의 형태 한번 보십시오.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거 보면 수국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보고 잎의 형태를 보십시오. 잎의 형태는 또 이렇게 세 갈래로 깊게 갈라지죠. 이렇게 이 형태 보십시오. 이 불두화도 잎의 형태는 이와 똑같습니다. 불두화도 원종이 백당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면 백당나무라고 적으셔야 돼요. 또 너무 잘 적는다고 가로 열고 불두화 이렇게 적으면 이 시험 아마 틀릴 거예요. 그냥 이 제시하는 나무 이름만 딱 적으시면 됩니다. 백당나무. 잎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좀 전에 저거 설명할 때 그 계암나무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절두 형태를 띤 이 나무입니다. 옆모습 보면 꼭 튤립 나무 같이 생겼죠. 우리 옛날에는 튤립 나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백합나무라고 합니다. 백합나무. 그 수피가 가로수로 이리 간혹 심겨져 있는데 수피가 짙은 회색입니다. 아주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에요. 백합나무. 그 다음에 시험에 이런 그 나무 시험에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얘가 이제 그 병꽃 나무인데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꽃 필 때는 이런 형태를 띄어요. 이게 그 꽃잎의 색깔이 연두색, 약간 노란빛이 든 연두색 이런 형태로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깥쪽의 꽃색은 연두색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안쪽이 이렇게 약간 붉은빛을 띄어요. 진한 붉은색 아닙니다. 그냥 연한 붉은색이 이렇게 띄거든요. 그런 색을 띄고 있습니다. 얘가 병꽃나무거든, 특징이. 그런데 안팎이 다 빨간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이 다 빨간 얘들은 붉은 병꽃입니다. 붉은 병꽃나무. 얘는 시험에 만약에 안팎이 다 빨간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붉은 병꽃나무입니다. 실제로 구분하는 거는 얘들이 뭐 잎이나 뭐 잎자루 이런데 그 잔털이 밀생해서 만져보면 약간 그 폭신폭신한 이런 느낌이 이리 나지만 얘들은 그런 느낌은 이리 안 나거든요. 잔털이 없어요. 뭐 그것도 구분하는데 실제로 시험 나오면 꽃의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꽃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붉은 병꽃나무는 안팎이 다 붉다. 그 다음에 병꽃나무는 바깥쪽은 담황색, 뭐 녹색 이런 계통이고 안쪽만 익을수록 약간 붉다. 그 다음에 또 원예종으로 일본에서 도입한 그 삼색 병꽃나무라고 있어요. 애들은 흰 꽃이 피었다가 그 다음에 흰색 꽃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그 색깔이 같이 펴요, 한 나무에. 그래서 삼색 병꽃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 병꽃나무 또는 붉은 병꽃나무,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얘는 보시면 잎의 거치가 잎 형태 하나만 이렇게 딱 보면 뭐 사칠나무 조금 닮았죠. 그런데 잎이 사칠나무는 교호대생이잖아요. 교호대생이라는 것은 잎이 마주나면서 이렇게 돌려나는 것, 좌우로. 그게 교호대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게. 그 야는 그것도 아니고 상록인 것 같은데 열매하고 꽃의 형태가 좀 특이하네요. 수형은 이렇게 생겨서 관목류네. 그다음에 남부지방에 주로 바닷가 쪽에 많이 분포하는 사슬의 피나무라고 합니다. 사슬의 피나무. 관목류입니다. 사슬의 피나무. 또 뭐 얘하고 유사한 게 뭐 우묵 사슬의 피나무도 있는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냥 사슬의 피나무. 옆에 열매가
열매가 보통 그 잎의 아래쪽에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많이 달립니다. 이렇게 쪼록쪼록 달리거든요. 이게 사슬의 피나무.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좀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름은 엄청 흔하지만 얘 이름이 이겁니다. 이렇습니다. 오리나무. 꽃잎의 형태, 열매가 이렇게 생기죠. 열매가 오리나무, 사방오리, 물오리나무하고 비슷하죠. 사방오리하고 물오리하고 비슷하죠, 열매가. 근데 이거 같은, 그 이름은 이렇게 같고, 같은 과거든요. 같은 자작나무과인데, 오리나무는 잎의 형태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호생합니다. 나무는 이런 식으로 뛰다가 나중에 숲이가 녹어수가 되면 굵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나무만 이리 보다가 녹어수에 탁 보면 숲이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야, 이거 무슨 나무지? 뭐 말채나무인가 하고 이럽니다. 아니, 오리나무 녹어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 선생님 없이는 좀 배우기 어려워요. 예. 오리나무 이런 숲이는 도감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숲이는 다 이 숲이 이런 형태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오리나무를 왜 오리나무냐? 사람들이 그냥 뭐 사람들마다 조금 틀린데 뭐 오리마다 심었다 옛날에 이정표의 형태로 따져서 뭐 그렇게 해서 오리나무라 하는 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맞지가 않아요. 얘들이 어디서 자라냐면 섭지에서만 자랍니다. 섭지. 물이 많은 물가에서만 자라요. 다른 데서는 안 자랍니다. 심어놓으면. 그래서 섭지 주변에 오리들이 청둥오리, 물오리, 뭐 이런 새기러기 뭐 이런 애들이 이 나무가 있는 곳에 밑에서 많이 모여든다. 오리들이 모여드는 나무다. 그래서 오리나무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의 그 숲이 얘를 가지고 탈을 만들었대요. 탈. 뭐 이런 탈. 탈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썼는데, 탈이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얼희 나무가 나중에 뭐 자음동화, 국외음화 거쳐갖고 나중에 오리나무가 되었다. 뭐 이리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뭐 잘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그런 설이 있다는 거 아시고, 얘가 오리나무입니다. 딱 보십시오. 기억해 두십시오. 오리나무. 그 다음에 얘는 신초가 빨갛네요. 요거 하나 특징. 그 다음에 요 밑에 줄기에 이런 게 있네요. 요거 타겹이라고 하죠. 타겹이 하나 있네요. 두 개. 그 다음에 노구수 같은데 수피가 베베 꼬이면서 돌아가네요. 베베 꼬이네요. 수피가. 이런 형태를 띠는 애들은 이게 왕버들이라는 겁니다. 왕버들. 노구수로 동네 입구에 정자목으로 풍치수로 식재를 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식재하기보다는 이 씨앗이 아마 떨어져서 번식한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마을 입구에 꽃이 필 때, 새순이 날 때 마을 입구에 가면 이렇게 평정 수형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데 마을 입구에 멀리서 보면 봄인데 이게 새순이 막 나올 때는 꽃이 꽃핀 것처럼 빨갛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띄어요. 그럼 멀리서 보고, 이런 평정형 수형을 가진 그 마을 입구에 많이 심겨져 있는 게 너티나무, 팽나무, 그 다음에 푸조나무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새순 날 때 보면 붉은 빛을 많이 띠면 멀리서 이리 봐도 쟤는 왕버들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왕버들 나무 하면 틀립니다. 왕버들 하십시오. 그 다음에 얘는 단풍이 피네요. 수피가 굵게 갈라집니다. 잎의 형태도 좀 색이 이렇게 나게 있네요. 얘 이름은 단풍나무과의 중국 단풍입니다. 중국 단풍. 자, 이 특징은 제가 그 연상법을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뭐 영어로는 트리덴트 메이플이라고 합니다. TRID. 트리덴트가 무슨 말입니까? 트리덴트가 이 삼지창을 트리덴트라 하잖아요. 포세이돈 들고 있는 거. 이렇게가 들고 있는 거. 삼지창을 트리덴트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치가 3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트리덴트 메이플, 우리나라 말로는 중국 단풍입니다. 근데 이 발을 보면 연산기획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발 보면 이렇게 생겼죠. 무슨 동물 중에 뭐 닮았습니까? 오리 닮았잖아요. 오리. 그래서 오리는 베이징덕 하면서 중국에서 많이 해먹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 단풍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너무 어렵나? 예. 예. 잎이 오리 닮았네. 오리는 중국에서 많이 해먹는다. 그래서 중국 단풍이다. 그렇게 기억을 한번 좀 억지스럽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주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왕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남부지방의 그 산속에 아주 드물게 보이는 애들인데 꽃이 너무 이뻐서 요즘에는 그 조경수로 많이 심습니다. 얘들 이름은 팥꽃나무거든요. 팥꽃나무. 뒤에 보면 같은 팥꽃나무과의 나무가 또 하나 나옵니다. 꽃이 이런 봄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애들이에요. 시험에도 뭐 그렇게도 앞으로는 나올 수 있거든요.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다음 중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수종은 해서 그렇게 낼 수도 있고, 또 다음 중 암수 딴 그루는 뭔지 그런 것도 아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들도 측백나무과의 그 나무들인데 제가 연산기억법으로 제가 기억을 딱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구분하기 좀 힘든 나무가 편백하고 화백이 있어요. 편백. 그 다음 화백이 있습니다. 자, 편백을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PY, EON 이렇게 나가겠죠. 화백은 W, H, A, BACK 이렇게 나가겠죠. 야, 편백은 PY, 편백은 Y, 화백은 W를 기억하십시오. 화백은. 자, 그러면 자, 기공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공의 형태를 보면, 자, 편백은 기공이 어떻게 바뀌었냐? 편백은 Y 형태라 그랬죠. 기공이 보니까 얘가 Y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Y 형태 명확하게 보이죠. 얘는 편백입니다. 이렇게. 편백나무입니다. 이게. 편백나무 하면 틀린다. 편백입니다. 얘들은. 화백은 저는 영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W라 그랬죠. W. 잎 끝도 W 형태죠. 기공도 약간 W의 형태를 이리 띱니다. 실제로 보면 보타이 나비 넥타이 형태를 띄지만 이것도 보면 W 형태를 이리 띄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화백, 얘는 편백. 그 다음에 측백은 기공이 잎 앞뒷면에 골고루 이렇게 작게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뒷면이 뒤집어 보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그 측백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편백은 열매가 조금 굵거든요. 굵고 크지만 화백은 열매가 작습니다. 편백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크기도 사이즈도 이렇거든요. 그리고 그 편백은 그 남부지방 쪽에 많이 식재를 하지만 실제로 중부지방 그 전주 이런 쪽에는 그 편백보다 화백이 더 많아요. 화백이 더 많고 실제로 그 나무를 딱 보면 편백은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잎이 좀 조밀하게 보이죠. 그래서 수간이 좀 빽빽해 보입니다. 편백은. 근데 화백은 보면 잎이 약간 엉성해 보이잖아요. 수간이 뭡니까? 수간이 좀 헐렁해 보입니다. 얘들은 보면. 이 화백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구분하기 어려우면 요 잎을 탁 보면 잎의 형태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화백, 편백 기억하십시오. 그 외에 수형이나 수피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편백, 화백, 측백 나무네요. 측백나무. 대구 그 도동강에 측백나무 천연기념물 군락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나무일까요? 좀 특이하네요. 꽃이. 자, 얘는 산지 계곡부에 자라는
나무인데, 이건 한박꽃 나무라고 하는 한박꽃 나무. 한박꽃 나무는 북한의 국화가예요.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잖아요. 북한의 국화가 이 나무거든요. 한박꽃 나무입니다. 한박꽃 나무. 얘는 산지 계곡부에 그 물이 흐르는 물가에 바위 틈에 얘들이 잘 자랍니다. 바위 틈에. 주로 물가에 얘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이 꽃은 목련인데, 뭐 일부 사람들은 얘를 보고 산에 피는 목련이다 그래서 산목련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산목련 아닙니다. 정식 이름은 한박꽃 나무입니다. 북한의 국화 한박꽃 나무. 그 다음에 얘들은 보면 꽃 화사네요. 열매, 그 다음 잎, 줄기 형태. 줄기는 이런 형태를 가진 나무들이 많아서 구분하기 불가능하고,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매가 쪼글쪼글하게 생겼거든요. 열매를 보시면 얘는 흑개나무인데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 작은 그 마디가 많이 생긴 열매가 이렇습니다. 이거 약재로도 이렇게 쓰거든요. 흑개나무입니다. 꿀도 흑개나무 꿀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딱 금방 알죠. 가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보면 얘는 엄나무입니다. 엄나무. 두릅나무가. 왜 엄나무라고 했냐면 그 엄나무 요 목재로 만든 그 육각형의 놀이개가 있어요. 육각형의 뭐 이렇게 생겼다든가 뭐 하는 어린 아들이 옛날에 갖고 놀았던 그 놀이개가 있거든요. 갖고 놀던 놀이개. 그 놀이개 이름이 엄이에요. 그래서 엄나무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시가 있고 봄에 그 새순 나오면 그 두릅나무 새순하고 마찬가지로 두릅나무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예, 비싸기도 하고 엄나무 순은 먹기도 합니다. 엄나무 요 잎의 형태만 보면 아까 고로쇠나무하고 유사하죠. 고로쇠나무 유사한데 잎 자루가 얘가 매우 깁니다. 고로쇠나무보다 훨씬 길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있네. 잎 자루가 매우 길다. 이러네. 대체로 5갈래로 갈라진다. 그다음에 얘는 단풍나무 척봄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는 이제 당단풍나무. 단단풍 이거는 이 보면 이거 구분 못하는 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뭡니까 뭐 그냥 나무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좀 예전과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무 막 톱질하고 막 도끼로 막 쪼사삐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분들. 나무 막 돈 주고 사다가 막 파가 심고 그런 건 좋아하면서 실제로 이게 단풍인지 당단풍인지 뭐 이런 것도 구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얘는 구상나무거든요. 구상나무 시험에 나왔죠. 특징이 요두입니다. 요두. 요두라는 것은 잎이 이렇게 쏙 들어간 거죠. 요철이 있다는 거죠. 한자로 요자가 요렇잖아요. 요런 형태를 띱니다. 요두. 구상나무 열매가 위로 이렇게 씁니다. 만지면 따갑지 않습니다. 얘들은 잎이 조금 짧으면서 위에 보면 돌려납니다. 지리산 쪽에도 많이 있어요. 가지 날 때는 보통 그 전나무나 다른 나무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납니다. 정화우시에 있는 있는 애들이 조금 깁니다. 그 다음 해에 되면은 얘가 겨울눈 지나서 다시 슈팅을 합니다. 가지와 잎을 내면서 가지가 쭉 나오고 이렇게 작게 자랍니다. 그런 형태를 띠는 나무들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빨간 열매 숲이 붉을 주자 써 주목입니다. 주목입니다. 얘들 암수 땅그루입니다. 주목도 암수 땅그루가 우리 암수 땅그루 하면 은행 뭐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암수 땅그루가 우리 생활권 주목에 꽤 있습니다. 가로수로 많이 심는 이팝나무 암수 땅그루입니다. 주목도 암수 땅그루고 그 다음에 비목나무도 암수 땅그루입니다. 암수 땅그루가 꽤 많아요. 암수 땅그루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많습니다. 다음에 지금 당장이야 뭐 나오겠습니까만
지우고 다음 얘는 무슨 나무 같습니까? 얘도 특징이 이렇게 가지가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 나무입니다 할 때 전나무입니다. 전 나무입니다 할 때 전나무. 이 그 바닷가가 아니고 사찰 주변에 계곡 옆에 잘 자랍니다. 속성수로 빨리 자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잎 끝이 이렇게 끝에 두 갈래로 이렇게 뾰족하게 갈라지는 일본 전나무도 있습니다. 일본 전나무. 옛날에 어디 제가 그 자연휴양림 조사 갔을 때 보니까 전나무 같은데 보니까 잎이 두 개로 쭉 갈라진 그 일본 전나무를 또 식재를 해놨더라고요. 일본 전나무. 이렇게 끝이 두 개 그 갈라진 게 일본 전나무입니다. 얘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예, 나옵니다. 전나무. 만지면 따갑습니다. 얘는 너무 유명한 나무죠. 마가목입니다. 마가목. 여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좀 그 전국 산지에 많으면서도 그 구분하기 약간 헷갈려하는 그 수종입니다. 이건 청청나무. 제가 구분 확실히 할 수 있게 또 연산기억법을 동원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청나무하고 말채나무 있죠. 그 다음에 곰의 말채나무가 있습니다. 얘들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그 잎이 마주나냐 어긋나냐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맥의 개수가 몇 개냐로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잎이 마주나냐 어긋나냐, 그거 연산기억법 말씀드릴게요. 말채 마주난다 하고 말채하고, 말채는 무조건 마주납니다. 마주나는 애들은 말채입니다. 말채나무, 곰의 말채, 그 다음에 흰말채나무라고 또 있거든요. 그 얘들은 다 특징이 뭡니까? 마주납니다. 잎이 뭐 청청인지 말채인지 헷갈리는 애 딱 보니까 마주나네. 그럼 일단 말채나무 속입니다. 말채나무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잎맥의 개수를 이렇게 파악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청청나무는 잎맥의 개수가 보통 보면 뭐 6개에서 뭐 10개 사이라고 도감에는 나오는데, 실제로 가보면 한 뭐 6, 7개, 6개 이 정도가 제일 많아요. 실제 한번 그 시야를 볼까요?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개. 야는 7개네요. 7개인데 어긋나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 치러 가실 때 이게 마주나는지 어긋나는지 이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휠을 이렇게 마우스 보면 위에 휠 있죠. 예, 휠을 이렇게 싹 돌리면 그 화면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얘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 어긋나네. 맥이 이렇게 좀 많네. 그러면 야는 청청나무라고 쓰시면 나무에서 합격입니다. 예, 청청나무. 연맥이 보통 막 7개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마주나는지 어긋나는지 아까 꽃도 그렇고 뭐 유사한데 좀 헷갈리네. 그런데 또 휠을 돌려가 쭉 보니까 얘를 확대해 보니까 얘가 마주나네요. 그럼 일단 말채나무가 제일 유력하네요. 말채나무. 무조건 말채나무 맞네요. 말채인데 곰의 말채인지 그냥 말채나무인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말채와 곰의 말채의 차이점은 연맥의 수입니다. 연맥의 수. 네. 말채나무와 곰의 말채 그 나무 구분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맥의 수. 연맥의 수가 말채나무는 한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곰의 말채는 청청나무처럼 6개에서 한 10개 사이라고 하는데, 보통 얘 6개짜리가 많더라고요. 6, 7개가. 많아봐야 7개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채나무보다 연맥의 수가 많다고요.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얘는요. 그런데 7개인데 청청나무도 7개라고 했는데 얘는 마주나네. 그러면 숲이도 청청나무 많이 닮았잖아요. 청청나무 많이 닮았네. 그러면 곰의 말채입니다. 무조건 곰의 말채입니다. 자, 곰의 말채 나무라고 적어야 돼요. 곰의 말채 나무. 이렇게. 근데 얘들은 보면 뭐 중부지방에도 있고 한데, 요 곰의 말채나무는 남부지방이 많아요. 곰의 말채나무는 얘들은 어릴 때는 청청나무의 성질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요
연맥의 수도 청청나무하고 비슷하죠. 잎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수피도 어릴 때는 청청나무의 수피와 유사합니다. 살짝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얘들은 말채나무의 형태를 많이 닮아요. 수피가 굵게 갈라지거든요. 다음 페이지가 말채나무 20인데 예, 말채나무 이렇거든요. 근데 얘들이 노거수가 되면 훨씬 더 굵게 일어납니다. 얘는 한번 시야를 볼까요? 연맥의 개수 가에 붙은 거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보통 4쌍에서 6쌍으로 이렇게 도감에는 나와 있습니다. 5쌍이네요. 얘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4개, 연맥의 개수가 작으면서, 마주난다. 수피가 가로세로 이렇게 갈라진다. 그러면, 얘는 그냥 말채나무구나. 말채나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좀, 나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전혀 엉뚱한 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TV에 뭐, 좀 이상하게 비추는 사람도 있고, 요거를, 어떤 분이 뭐, 빼빼목이다 이래가, 이거 타려 먹으면 뭐, 다이어트에 좋다. 이러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완전 헛소리입니다. 말채나무입니다. 다이어트 좋으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해야 다이어트에 좋죠. 이거 삶아 먹고 고기 먹고 이래 벌써 살이 더 찌지. 바보들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완전 깔끔하게 해놓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 사진은 제가 찾았고 그분이거든요. 자 보면 청청나무는 어긋나고 말채나무는 마주나잖아요. 그 다음에 연맥의 개수가 청청나무에는 5에서 10쌍이에요. 도감마다 약간 틀려요. 말채나무는 4개 정도, 4개, 5개. 곰의 말채는 6개에서 10개 정도잖아요. 잎은 곰의 말채하고 청청하고 약간 유사하잖아요. 근데 말채는 뭐라 했습니까? 말채 종류는 마주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채 종류는 마주난다. 이게 볼펜이 글이 잘 안 쓰지네요. 그냥 얻어서 그런가. 말채는 마주납니다. 이 태블릿 PC도 이거 얻은 겁니다. 빌린 겁니다. 이거. 녹화하고 갖다 줘야 돼요. 이 다른 분이 이거 사실 이거 저도 굉장히 귀찮거든요. 이거. 근데 좀 옆에서 하도 올려달라 하는 분이 많고 또 개인적으로 나무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제대로 아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올려보는 겁니다. 얘는 산수유입니다. 시에 뭐 산수유, 붉은 알라리 가든 뭐 그거든요. 좀 닦아야 되는데. 산수유 나무. 보면 꽃이 생강나무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수피를 이렇게 보시면 거칠게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거 보면 금방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무 산수유 나무의 특징은 저기 있습니다. 잎의 뒷면에 있어요. 잎의 뒷면에. 잎 뒷면에 굵은 강모가 나와 있어요. 잎 뒷면에 보면 잎 뒤로 잘 까져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잎 뒷면을 보면 노란 틀이 밀생해 있습니다. 이런 틀이. 그걸로 손 만지면 좀 가끌가끌합니다. 그게 이제 산수유나무 특징입니다. 숲이 보면 알고요. 자, 밑에 글 있네요. 이렇게. 자, 뭐 나름대로 제가 설명 이렇게 쭉 해놓은 거니까 이거 보시고, 시험 나오면 이런 것도 나오고, 숲이 보고 요거 꽃 보면 뭔 나무인지 압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열매가 이거 딸기같이 생겼죠? 딸기같이. 산에서 열리는 딸기나무. 산딸나무입니다. 수피는 이런 형태인데, 실제로 산에 가면 이렇게 수피가 이렇게 좀 대비가 이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약간 연한 얼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한 얼룩이. 꽃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원예종으로 한참 들여온 꽃산딸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또 미국 산딸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름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가들은 끝이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고 끝이 평두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이렇게 산딸나무하고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예. 얘들은 꽃이 질 때도 좀 깔끔하게 이쁘게 지잖아요. 미국 산딸, 뭐 꽃산딸 가는 개들은 꽃 질 때 좀 지저분하게 집디다. 가로수로 일부 심겨 놓은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애를 딱 봤을 때 철쭉인가? 산철쭉, 연산홍, 연산홍 말고 진달래, 연산홍, 영산홍, 영산홍. 그리고 보통 네 가지가 있는데, 자, 구분하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얘는 철쭉입니다. 철쭉 어떻게 생겼냐면 꽃이 보통 5장이거든요. 5장이고 키가 커요. 얘들은. 그 다음에 얘들을 그 연달래라고 해요. 꽃이 연한 색깔이잖아요. 연달래. 그 다음에 얘가 철쭉입니다. 철쭉. 우리 철쭉제 하는데 이 나무 갖고 철쭉제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에 뭐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 할 때 그 철쭉은 산철쭉입니다. 산철쭉. 저희 좀 아이러니한 게 뭐 제 수업을 좀 들으면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해드리겠는데, 그 산철쭉은 수달래라고 해요. 수달래. 왜 수달래라고 하냐면 물 옆에 자라요. 물 옆에, 계류 옆에. 원래 계류 옆에 자라는 애들을 그 산 정상부에 뭐 초지 조성했던 거를 이제 그 초지 조성했던 곳을 뭐 심을 적절한 그 나무를 찾다 보니까 이 산철쭉을 찾은 거예요. 산철쭉을. 그래서 이 산 정상부에 인위적으로 식재를 이리 많이 해놨어요. 뭐 자연적으로 산철쭉 산꼭대기에 자란다는 그 사실과 틀립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갖다 심었어요. 그래서 산 정상부에는 산철쭉이 자랄 뭐 적절한 그런 생육 공간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뭐 몇 년에 한 번씩 보식을 합니다. 대규모로 밑에 갖다가 이렇게 꽂고 이래요. 그 다음에 그 철쭉 할 때는 바래봉 뭐 철쭉제, 뭐 봉화산 철쭉제 아닙니다. 그 이름은 철쭉이지만 실제로는 수종은 산철쭉입니다. 산철쭉이 맞고, 뭐 진달래는 뭐 다 아실 거고, 진달래는 꽃이 붉은 색깔이잖아요. 진한 달래. 그래서 얘들이 연한 달래. 수달래는 철쭉. 그러니까 연산홍 나오는데, 옛날에 연산홍하고 철쭉하고 구분할 때 도감 같은 데 보면, 뭐 수술의 개수를 가지고 뭐 얘기하고 이런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요즘은 그 개량 품종이 워낙 많아서 일본에서 들여오거나 우리나라에서 개량한 품종이 워낙 많아서 실제 그 산철쭉하고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그럴 때 뭘로 구분하냐면 상록이냐 낙엽이냐 이거로 구분합니다. 이런 철쭉, 산철쭉, 진달래는 전부 다 낙엽이거든요. 연산홍은 상록이에요. 연산홍은, 영산홍은. 그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도감에는 연산홍은 상록 또는 뭐 반상록이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반상록은 거의 없고 다 상록이에요. 연산홍이.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얘들은 옆축의 날개가 특징이거든요. 우리 병해충 뭐 이런 거 할 때 묵나무 빗자루병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묵나무입니다. 묵나무. 그 다음에 얘들은 잎 끝에 옆에서 이렇게 돌려나는 것처럼 이렇게 나요. 얘들은 개온나무입니다. 옆에 숲이는 뭐고, 거기 서나무 닮은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영 다릅니다.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 닮았는데 개서나무 잎줄기가 붉으며 뭐 쭉 나오네. 우상복엽이고, 보통 잎을 얘기를 할 때는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잎을 얘기를 나중에 이 뒤에 산초하고 초피 나오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참나무 육형제 나오네요. 요거는 그 나무
관련한 분들은 무조건 참나무 육형제는, 그 다음에 상록 참나무는 무조건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예. 이게 조경기술사 시험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또는 그 임업기술사 또 5급 공무원 시험에 참나무 구분하는 그 문제 많이 나옵니다. 2차 시험 서술 때. 그럼 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이름, 신갈, 떡갈, 졸참, 갈참, 상수리 그렇게 딱 나누고 잎의 형태, 잎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줄기의 형태, 열매의 형태 이렇게 쭉 그리고 설명 쭉 해가면 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그려보면 이거 답이 그 쉽게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것은 본인이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아시고 싶고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예를 보면 거치가 뾰족뾰족하죠. 첫째는 주걱형인데 거치가 뾰족뾰족합니다. 거칩니다. 주걱형이고 입자루가 없는 것 같네요. 입자루가 거의 없는 거 맞습니다. 얘들은 신갈나무입니다. 신갈나무예요. 그 다음 숲의 특징은 이렇게 매끄러운 은색, 매끄러운 무늬가 이렇게 세로줄로 나지 있다. 그게 신갈나무입니다. 얘하고 유사한 게 떡갈나무입니다. 아까 그 신갈나무와 달리 떡갈나무는 잎의 거치가 굉장히 부드럽죠. 둥글고. 그 다음에 잎의 크기도 제일 큽니다. 떡갈나무, 우리 그 참나무류 중에서 잎의 크기도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틀에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얘가 떡갈나무입니다. 옛날에 떡을 이리 싸던 나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명 쭉. 신갈과의 차이점 동정키. 잎이 둥그스름하다. 그 다음에 얘는 갈참나무입니다. 갈참나무. 요 거치는 보면 신갈하고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입자루가 있네요. 입자루가 꽤 기네. 그러면 얘는 갈참나무입니다. 잎도 좀 커요. 나무도 크고. 갈참나무. 그 다음에 뾰족하게 생기고 거치가 이렇게 작으면서 잎이 제일 작습니다. 실제로 사진상으로 보면 좀 이게 잎이 큰지 작은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근데 뭘로 구분하냐면 열매로서 구분하시면 좋아요. DVD 문제가 나올 때는 얘가 우리 군대 있을 때 총알의 탄두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작으면서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열매가 이게 졸참나무. 잎이 제일 작으며 거치가 뾰족합니다. 요거는 유튜브 동영상 헷갈리면 일단 스톱해 놓고 요 글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두꺼운 코르크질 수피가 특징인 굴참나무입니다.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약간 그 잎이 유사한데 실제로 보면 상수리나무는 거치가 굉장히 뾰족하면서 끝이 뾰족합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납니다. 이게 상수리나무 특징이에요. 나오네요. 상수리는 실제로 산에 가서 보면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형태. 뾰족해요. 끝이 이렇게 치몄지. 이렇게 생겼어. 끝이 뾰족하게 나면서. 이 상수리나무. 수피의 고래 코르크가 발달했는데 얘는 코르크가 거의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수피 중간중에 이 골파진데 약간 오렌지색 빛이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 요 열매로 묵을 쓰면 맛이 좋다 그래서 임금님한테 진상을 했던 뭐 그런 나무라고 해서 뭐 상수리 나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잎의 형태, 열매하고 구분. 이 나무 실력을 좀 빨리 향상시키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스스로 수목을 자기 스스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파리를 놓고 사진 찍고 책을 찾아보고 그러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돼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고요. 이거는 산에 조사하러 갈 일도 있고 일반 사람들도 산에 가면 우리나라에
야산에 제일 많이 분포하는 그 나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산에 뭐 아는 분들하고 뭐 등산하거나 이럴 때 이 제일 많이 보이는 나무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옆에 사람이 야, 이 무슨 나무고 이러는데 뭐 상술인지 떡갈인지 졸참인지 막 이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 나무에서 자격증은 따딱하더만은 뭐 해가 땄노 이리 생각할 겁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게 숲입니다. 숲이는 실제로 보면 상수리, 굴참, 뭐 갈참, 졸참, 떡갈, 그 다음에 신갈 이런데 실제로 이거 보면 사진으로 보기는 사실은 좀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제일 좀 유니크한 게 굴참나무 외에는 숲이가 코르크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신갈나무는 이렇게 은색빛이 길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구분하고 나머지는 사실 이 세 개는 실제로 보면 차이는 나지만 뚜렷하게 말로 언어적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숲이가 좀 특이하네. 얼룩이 생기고 얼룩이 있고 꽃 잎 형태, 연맥의 형태가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얘는 노각나무입니다. 노각나무. 사슴 뿔을 뭐 노각이라 그러잖아요. 노각나무. 근데 이게 숲이가 사실은 사슴 뿔 닮았다기보다는 사슴의 그 등에 있는 그 무늬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사슴 등에 있는 무늬. 사슴 등에 무늬가 이렇잖아요. 요런 형태 띠잖아요. 그래서 아마 노각나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도감 보니까 사슴 뿔을 닮아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를 보니까. 근데 저는 사슴의 등 무늬 예 닮았잖아요. 그래서 노각나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리다고 또 댓글 달고 뭐 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틀렸다고. 자, 얘는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많잖아요. 이렇게 나갈 때. 안에도 밖에도 유도를 하기 위한 유도 식재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노란색 꽃이 있거든요. 예, 모감주 나무입니다. 얘들도 여기 보면 얘가 열매가 그 삭과처럼 이렇게 쭉 갈라집니다. 3개 또는 4개로 이렇게 쭉 갈라지거든요. 그 안에 열매가 이렇게 2개씩 들어있어요. 이런 형태로 2개씩. 예, 모감주 나무. 거기 그 완도수목원 들어가는 그 입구에도 모감주나무 꿀락지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고, 충청도 어디도 모감주나무 꿀락지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해안가 쪽에 많은데 중국에서부터 여기 넘어온 애들이 많아요. 요 2회 우상복엽 적혀있네요. 2회 우상복엽은 한 번, 두 번. 이게 2회 우상복엽입니다. 3회 우상복엽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게 주로 양치식물 도감 보면 2회 우상인지 3회 우상인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얘가 이제 3회 우상복엽 멀구슬 나무거든요. 왜 3회 우상복엽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3회 우상복엽입니다.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요. 남쪽 지방이 자라는데 꽃이 보라색 꽃이 핍니다. 매력적이에요. 물구슬나무.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보면 잎의 형태 이름 보면 가로수를 요즘에 많이 심기 때문에 이거 메타세케이아거든요. 이름이 메타세콰이아인지 메타세케이아인지 좀 헷갈리는데 이름이 메타세퀘이아네요. 이게 그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 요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오면 메타세퀘이아라고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하고 유사한 같은 속이 나구송이라고 있습니다. 나구송. 나구송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구송은 어긋납니다. 어긋난다. 얘는 마주납니다. 자, 마주난다는 게 뭐가 마주나냐면 요게 잎 하나거든요. 요게 마주나는 거예요. 요게 마주나는 거.
이게 마주나는 거예요. 소엽이 마주날 수도 있고 소엽이 어긋날 수도 있는데, 이런 잎 전체 하나가 도감에 이 나무는 마주난다 그러면 잎 전체 요것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구분하는 것은, 얘는 나구송이거든요. 나구송은 어긋나거든요. 어긋나기 때문에 잎이 좀 성그러 보입니다. 어긋나기 때문에. 자, 마주나는 애들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얘들은 잎이 빽빽하고 같은 길인데도 잎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빽빽하고, 얘들은 어긋나기 때문에 잎이 약간 성근 느낌이거든요. 요렇게 실제로 보면 요래요. 요런 형태예요. 요거는 수피는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열매는 메타세카이아보다 얘들이 나구성이 작습니다. 구분하는 것 좀 나와 있네요. 지우고 보십시오. 나구성입니다. 잎은 어긋납니다. 나구성. 그 다음에 잎의 길이도 나구성이 좀 짧습니다. 요 길이가. 잎을 얘기할 때는 요게 잎 하나입니다. 요게 잎 하나입니다. 어긋난다 이러면 요 잎 하나가 어긋난다는 거예요. 마주난다 그러면 요 잎 하나 자체가 이렇게 또 마주난다 이런 얘기예요. 나구성과 메타세케이아. 그 다음에 얘는 그 후박나무입니다. 후박나무. 열매가 익을 때는 이게 까만 빛이 많이 도는 청색, 흑청색 뭐 그런 식으로 열매가 열어요. 그래서 흑비둘기의 주식입니다. 이 열매가. 그래서 흑비둘기가 먹고 바닷가 쪽으로 이동하면서 씨앗을 퍼뜨리면서 얘들이 거기 안면도 그 다음에 인천 근방까지도 얘들이 번져 있어요. 원래 남부수종인데. 그래서 얘들을 보면 새가 이동시킨다. 조산포거든요. 새가 그 열매를 분산시켜준다. 그게 조산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또 풍산포라는 말이죠. 풍산포. 풍산포는 바람풍자 써갖고 바람에 날리는 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단풍나무죠. 단풍나무. 시과잖아요. 뭐 민들레도 그렇고. 단풍나무, 시과, 풍산포, 새가 먹고 씨앗을 옮기는 경우는 뭐 조산포라고 얘기합니다. 흑비둘기의 주요 먹이, 후박나무. 시험에 안 나왔으면 얘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남쪽에 제주도는 아니고 그 해운대 쪽에 청사포 이리 가는데 뒤에 탔던 분이 저 나무가 뭔 나무입니까? 그러길래 제가 뭔 나무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 나무예요. 그래서 저 나무가 뭔 나무입니다. 그랬습니다. 얘가 뭔 나무입니다. 얘는 감탕나무가거든요. 뭔 나무고 감탕나무가. 그래서 이 빨간 열매가 특징입니다. 얘들은 빨간 열매가. 그 다음에 잎에 거치가 없어요. 잎자루가 약간 길면서. 그 다음에 보면 잎이 이 주맥을 중심으로 해서 잎이 안쪽으로 이렇게 잘 접혀 있어요. 주로 보면 일제로 가보면 남부 수종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 추위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진 나무다. 겨울 내내 붉은 열매를 달고 있어서 길 가다 보면 빨간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청사포에 가로수로도 심겨 있고 제주도에도 가로수로도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나무가 먼나무입니다. 그다음에 요 시험에 나왔던 거는 저번 2회차 때 제가 시험 칠 때 나왔던 나무입니다. 이거는 아외나무입니다. 아외. 얘는 특징이 키포인트 무조건 마주납니다. 마주난다. 다른 거 뭐 볼 거 없습니다. 이 포인트. 보고 마주나네. 아외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아외나무 얘들은 생울타리용으로 식재를 많이 했는데 관목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크게 자랍니다. 이 정도는 뭐 우습게 자랍니다. 아외나무 크게 자랍니다. 아외나무. 그 다음에 얘들은 딱 보십시오. 잎자루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잎자루가 이 도감에는 나오지 않는데 실제 필드 현장 조사를 하면 잎자루 거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렇습니다. 잎자루가 니은자로 이어요. 니은자로 이렇게. 이거는 생달나무라고 합니다. 생달나무.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잎자루 니은자루 띄고 이게 또 뭐 크게도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건 도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구분하기가 뭐 잎의 형태가 뭐 장타원형이고 연맥이 위에 나와서 뭐 두 줄로 이리 나고 열매는 뭐 장과형인 장타원형의 뭐 검은 색깔이 띄고 이 다 모든 대부분의 나무가 다 그래요. 근데 이 나무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유니크한 모습, 잎자루가 니은자루 휜다. 도감에는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다른 그 나무를 강의하시는 그 잘 아시는 선생님들 따라다니면 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키포인트를 하나씩 딱 얘기를 해줘요. 저도 나무 아직 지금도 나무 배우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 선생님이 조사할 때 같이 다니기도 하고 제가 모르면 또 여쭤보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참나무류 상록성 참나무류거든요. 상록성 참나무류 그 구분하는 방법도 이리 좀 나무 수종 최소한 2개 정도는 아셔야 돼요. 종가시나무하고 불가시나무 정도는 좀 아셔야 되거든요. 종가시나무는 끝이 끝에서부터 중간 정도에서부터 둔한 끝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종가시나무. 얘들은 내한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대구 뭐 경북대학교 내에도 가로수로 이렇게 심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종가시나무입니다. 이런 형태 띄는 거. 중간 이상에서부터 둔한 거치가 있다. 열매는 이런 형태다. 그러면 종가시나무입니다. 나무까지 붙여야 됩니다. 얘는 이름은 같은 가시나무인데 열매가 붉잖아요. 그래서 홍가시입니다. 가시가 들어가는데 홍가시입니다. 거기 얘는 그 참나무과가 아니고 얘들은 무슨 꽃 형태 보면 이 장미과잖아요. 장미과. 장미 형태도 띄죠. 얘들은 장미과입니다. 신초 나올 때는 아주 붉은 빛을 띠거든요. 꽃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꽃 이쁩니다. 잎이 이렇게 가에 아주 가는 거치가 이렇게 있어요. 멀리서 보면 거치가 없이 좀 약간 매끈해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 잎이 이렇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꽃. 그 다음에 산에 버점처럼 이렇게 생긴 나무 있어요. 물풀의 나무입니다. 특징이. 물풀의 나무 특징은 우수우상복엽의 제일 끝에 얘들이 비대하게 자랍니다. 끝이 이런 형태로 잘 자라요. 끝이 있으면 제일 끝이 잎이 보통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라는데 끝에만 유난히 이렇게 주걱 형태로 깁니다. 물풀의 나무가. 근데 물풀의 나무가의 특징은 얘들은 전부 다 잎이 마주납니다. 잎이. 그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팝나무거든요. 이팝나무 저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팝나무 숲이는 이렇게 벗겨지는데 나중에 노구수가 되면 아까 그 말채나무처럼 가로 세로로 깊게 이렇게 막 갈라져요. 그게 이팝나무 노구수가 어디냐면 남해에 거기 그 다랑이 논 있는 그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랑이 논 있는 마을의 중간에 이 이팝나무 노구수가 있습니다. 숲이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가보면. 그 다음에 얘들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 특산종으로 이렇게 뭐 알려져 있었는데 일본에도 유사한 털희열이 가는 종이 있거든요. 이건 희열입니다. 희열이. 이거 시험에 안 나왔으면 이거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희열이. 꽃이 조롱나무과거든요. 꽃이 이런 형태로 띄어요. 이렇게. 잎보다 꽃이 먼저 피거든요. 그 다음에 잎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하죠. 이게 송광사에서 처음 발견됐다 그래서 얘를 그 송광나파나라고도 이렇게 불렀거든요. 송광나파나. 송광사에서 발견된 나파나라고 이 도장 찍힌 거 있잖아요. 나판처럼. 그렇게 불렀는데 이 희열입니다. 희열이. 꼭 외국어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입니다. 희열이. 얘는 팥배나무입니다. 이중거치가 무조건 팥배나무 이중거치인데 실제로 얘가 좀 큰 나무로 자라다 보니까 실제 조사하러 가면 그 사람 눈에는 이렇게 띄어요. 잎이 끝에서 마주나는 것처럼 3개씩 일이 잘 모여납니다. 이렇게 3개씩 잘 모여납니다.
이중거치거든요. 도감에는 이런 형태를, 실제로 필드에는 제일 많이 보이는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 도감에는 이런 모습이 도감에는 안 실려 있어요. 대체로 이런 형태, 꽃, 열매 이렇게 한 4카트 정도 나오지. 산에 가면 요런 형태예요. 팥배나무.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도감 아무리 찾아봐도 옆에서 선생님이 그게 팥배나무도 안 하면 이게 못 찾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는 남부지방 제주도 완도 이런 데서도 많이 보이는 나무입니다. 잎이 굉장히 특이하죠. 잎 뒷면에 하얀 털이 밀생합니다. 하얀 털이 아주 밀생하기 때문에 이 뒷면에 털이 앞쪽으로까지 이렇게 약간 번져 나온 것처럼 이 앞쪽에서 보면 테두리가 하얗습니다. 이 가위 테두리가 이 독특한 나무입니다. 까마귀 쪽나무입니다. 이게 뭐 제주 강정마을에 그 해군기지 공사 반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까마귀 쪽나무 군락지가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그 보호해야 된다 이래서 아마 반대를 일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제주도에서는 구롬비라고 합니다. 구롬비. 나무 이름은 구롬비. 제주도 방언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도심 그 하천가나 도심 주변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겨울철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쪼록쪼록 달려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얘들이 가죽나무입니다. 가죽입니다. 나무. 암수 땅그룹니다. 얘들이. 특징은 이렇게 선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옆저에 이렇게 선점. 이거 보고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들은 소태나무과입니다. 소태나무라 하는 것은, 소태라는 것은 소의 태처럼 쓰다는 거거든요. 소태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 참죽나무인지 가죽나무인지 뭐 무한자나무인지 굴피나무인지 막 헷갈리면 잎을 요만큼 살짝 띄가지고 드시지는 말고 이빨로 살살 톡톡 하면 2번만 깨물어 보십시오. 깨물어 보면 우와 쓰다 그러면 소태나무과의 가죽나무입니다. 얘는 참죽나무입니다. 참죽나무. 얘는 멀구슬나무과예요. 열매가 좀 유니크하게 생겼고 요 새순으로 만든 그 나무를 가죽나물, 새순으로 만든 자반을 가죽자반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그 나무 이름하고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 부산물의 이름이 다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잖아요. 이게 가죽자반을 만드는 나무다. 그래서 가죽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가죽나무가 아니고 얘는 참죽나무. 참죽나무. 일부 다른 분들은 이게 앞에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나무를 뭐 개가죽이고 야는 가죽나무다 이러는데 그거 틀립니다. 완전 아닙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못 먹는 거니까 막 앞에 개자 붙여갖고 가죽이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나무 이름이나 뭐 유래 이런 것도 나무 의사면 좀 명확하게 알고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말 많이 쓰는데 진짜 참 웃깁니다. 그 일본말 진짜 어원도 제대로 모르고 쓰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게 또 확대 재생산 돼가지고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래. 네, 참 그런 사람들은 나무도 모르고 일본말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얘는 거기 그 나무 수간 아래에서 자라는 관목류의 개비자나무입니다. 개비자나무. 이름이 개비자나무 붙이면 안 되네요. 개비자나무를 붙여야 되네요. 개비자나무. 잎이 비자나무에 비해서 잎이 굉장히 깁니다. 잎이 길어요. 그 다음에 관목류다. 그거 아시면 뭐 구분이 되고 실제 그 비자나무하고 구분하는 그 방법도 그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제가 자꾸 건드리니까 이게 화면이 조금씩 돌아가네요. 개비자나무.
그다음 얘가 비자나무입니다. 요거 만지면 따갑습니다. 만지면 억세고. 그러니까 이 열매를 옛날에 도감 보면 다 뭐 옛날에 이전에 뭐 구충제로 썼다 하고 이러는데 요거 볶아서 먹기도 합니다. 이거. 막 사람을 죽일 만큼 독성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남해안 쪽에 가면 이런 비자나무 굴락지 녹어수도 많거든요. 이렇게 쭉쭉 자라는데 이 옆에 줄기 같은 데 보면 일엽초, 애기 일엽초 이런 애들이 막 그 이끼 붙은 것처럼 새까맣게 자라기도 합니다. 기생하는 식물이거든요. 왜? 비자나무. 일엽초, 애기 일엽초. 보통 기생하는 식물들이 그 한약재로서 약성이 좀 좋다고 그래요. 보통 뭐 대표적인 기생하는 식물이 저번에 시험에 나왔던 겨우살이 있잖아요. 참나무 겨우살이, 동백 겨우살이. 그 다음에 또 기생하는 애들이 새삼, 그 초분류입니다. 새삼, 실새삼, 미국 실새삼 이런 애들 기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엽초도 그 바위 틈에 자라기도 하지만 나무에도 이 덩굴에 붙어서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런 애들 약성이 좀 비교적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 뜯어가지고 막 한 뭐 200년 살라고 이래 막 뜯어먹고 해봐야 별반 소용없습니다. 그냥 다른 약재하고 섞어서 한약재로 그냥 쓸 때 한 번씩 섞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막 이거 그 비자나무 숲에 이렇게 가서 올라가서 막 이럽초 막 뜯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독성이 있습니다. 이럽초는. 그러니까 독성을 중화하는 이런 과정이 뭐 구정구포 그 다음에 덕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그냥 뜯어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설사 쭉쭉하고. 특히나 또 우리 보면 실제로 그 야외 나가면 이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데 다음에 뭐 이제 수업 들을 일이 이거 듣는 분들은 아마 없지 싶으신데 그 다음에 비자와 개비자 나무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자 보시죠. 앞뒷면 이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자, 위에는 비자, 밑에는 개비자 나무입니다. 예, 비자나무, 개비자나무 뒤에 나무 붙여야 됩니다. 제가 뭐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뒤에 뭐 개비자 어떤 거는 붙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안 붙이게 하다 말 실수를 하는데 여기 그 요 글 쓰여져 있는 이게 맞거든요. 맞으니까 이거 보고 제가 이거 그 글 PPT 작업할 때는 제가 이 나무가 있는지 나무 안 붙여야 되는지 제가 헷갈리는 것들은 도감을 찾아보고 제가 확인을 하고 붙였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고 궁금하시면 이리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이제 뭐 여기 있다고 이게 다 완벽하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렇다고 또 막 댓글로 막 그 욕하고 막 그러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PPT로 그 수목 DVD 동정하는 그 일이 올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분이 하도 부탁을 해서 제가 올리는 겁니다. 내도 귀찮거든요, 이거. 녹화도 지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처음하고 똑같은 말 일이 뜨는 겁니다. 한 번 녹화하는데 한 3시간 걸리거든요. 물 마셔가면서. 한 150종 정도 일이 되는데, 이 PPT 요것만 명확하게 아시면, 무조건 7, 8문제는 무조건 맞힐 수 있어요. 그 안에 다 나오거든요. 그 식물 조사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리 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똑같이 다 알아요. 막 변태 같은 뭐 독특한 뭐 성향을 가진 그런 출제위원이 막 나와서 고집을 씌우면 뭐 엉뚱한 나무를 낼 수도 있어요. 뭐 구분하기 어려운 나무, 송량나무 이런 게. 송량나무는 도감에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송량나무라는 게 도감에 안 나오는 송량나무가 안 적힌 도감도 많아요. 뭐 그런 나무 내거나 또 뭐 솔비나무 내거나 그 다음에 뭐 실거리 나무 내거나 뭐 이러면 못 맞히죠. 상동나무 내거나 그러면. 근데 제가 이리 올린 나무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나무 의사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이런 나무만 이렇게 골라놨어요.
얘는 그 동료에도 나오는 요거 일본 원산의 개수나무입니다. 자, 이 삼출맥인지 뭐 하여튼 그렇고, 보면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하트 모양 삼출맥, 열매 이렇게 생겼고, 수형은 얘들이 평정형입니다. 평정형은 수형은 이렇잖아요. 이렇게 평정형. 원추형 수형은 이렇고, 침형은 또 저쪽. 이거는 편백나무 원추형 수형이고, 이 느티나무 백나무 이렇고, 침형은 뭡니까? 침형은 뒤에 보면 노간주 나무 나올 겁니다. 노간주 나무가 이런 침형 형태를 띄어요. 이 보통 두세 개만 알면 됩니다. 뭐 형태 무슨 원형 뭐 이런 거 막 쭉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식재했는데 보면 나무가 뭡니까? 개수나무 얘들은 요렇게 많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생긴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농장에서 밀식해서 심어서 이래, 밀식해서 심어서 수영이 요렇거든요. 밀식한 거를 농장에서 빼다가 이렇게 옮겨가 심으니까 얘가 이제 수영이 이런 형태를 띠다가 나중에 좀 더 노것으로 자라면 이제 뭐 이렇게 평정형으로 이렇게 자라겠죠. 이런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은 그 나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고강나무라고 하거든요. 고강나무. 이하고 유사한 나무들이 고강나무, 말발돌이, 물참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고강나무가 1순위입니다. 나올 1순위. 왜냐면 시험에 낼 때는 그 말썽의 소지가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문제들은 잘 안 내거든요. 뭐든지 명확한 꽃들을 내거든요. 여기 딱 보면 명확하잖아요. 수술이 약간 노라면서 꽃잎이 4장이네요. 말발들은 물참되는 꽃잎이 5장이에요. 근데 얘들이 꽃 피는 게 지금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청상화소로 꽃이 펴요. 이렇게. 청상화소로 꽃이 핍니다. 꽃잎이. 잎은 이렇게 마주나고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띕니다. 어떤 거는 여러 개 이게 꽃이 4개 5개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거는 2개씩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꽃이 보면 이런 형태를 띕니다. 이런 형태. 예. 청상화서. 그 다음에 꽃 차례가 청상화서하고 원추화서라고 있거든요. 원추화서는 꽃이 어떻게 피냐면 그래서 약간 요런 형태를 띱니다. 이렇게 원추 형태를. 이게 원추화서거든요. 그 다음에 산형화서 볼까요? 산형화서, 산방화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산형화서는 산형화서는 우산처럼 그래요. 꽃대가 이렇게 하나 쭉 올라와서 꽃대가 쭉 올라와서 꽃대에서부터 가지가 여러 개로 분지합니다. 그래서 이 끝에 꽃이 하나씩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이게 산형화서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꼽히는 형태를 산형과라 따로 분리를 합니다. 산형과라. 산형과. 주로 보면 미나리, 그 다음에 전호, 그 다음에 사상자, 뚝갈 이런 애들이 다 산형과입니다. 저번 위에. 그 다음에 삼방화서라고 있어요. 삼방화서는 어떻게 피냐면 이렇게 핍니다. 꽃잎은 위에서 거기 약간 팽팽하게 피는데 꽃자루가 하나씩 밑에서부터 이리 어긋나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피는 거를 삼방화서라고 합니다. 삼방화서. 얘들은 총상화서. 이 한 4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건 또 미상화서 개사고 근데 그런 것까지 제일 많은 것부터 아시면 돼요. 나중에 이런 지식들이 많이 또 충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알고 싶은 이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은 또 추가로 또 공부 좀 해가시면 이렇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쉬운 것부터 이렇게 아셔야 돼요. 쉬운 것부터. 쭉 있네. 잎도 장단이 약간 넓습니다.
얘는 물참대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물참대. 꽃잎 5장. 잎이 뾰족하다. 말발돌이. 이거는 막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험에 나오면 고강나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얘는 물풀의 나무과의 상록입니다. 물풀의 나무과 상록의 광나무라고 합니다. 광나무. 근데 고강나무 시험 안 나왔다고 막 진짜 전화하고 그러지 마시오. 다음에 이번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혹시 안 나오면 다음에 꼭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굴거리나무. 엽병이 좀 빨갛고 특이하죠. 여기 특징입니다. 굴거리나무. 굴거리나무. 이 시험에 나왔었대요. 1회차 때. 잎 이렇게 생겼어요. 울릉도 가도 있더라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아이고, 80개네. 이 PPT가 160장인가, 170장인가 되는데, 이제 반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이 녹화를 했는데, 이 녹화가 이게 화면이 세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로로 나와 귀찮아서 올리려 하다가, 그래도 올리면 또 보는데 막 짜증내고 그럴까 봐서 제가 한 번 더 녹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귀룽나무입니다. 장미과의 귀룽나무. 실제 산에 실제 가면 잎이 쭉쭉 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잎이. 꽃이 이렇게 길다랗게 총상화스로 핀. 이 뭐 길게 더 늘어지는 거는 뭐 서울 기룩나무 개가 속이 몇 개 구분되기도 하는데 뭐 그냥 기룩나무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들여온 그 세로티나 벚나무 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데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기룩나무. 이 그냥 뭐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잎이 약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얘가 그 세로티나 벚나무입니다. 도감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세로티나 벚나무 똑같이 생겼는데 꽃하고 수피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세로티나 벚나무. 그 다음에 얘는 금색 점이 또딱 찍혀 있잖아요. 금색점, 금식나무입니다. 금식나무. 이거를 보통 이거 뭐 원예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많으실 건데 실제 그 남부지방 숲에 가면 아주 드물게 분포합니다. 이건 또 남쪽 지방 가면 그 정원수로 식재 많이 해놨습니다. 까먹기 때문에. 생울타리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 이름은 보시면 이거 뭐 솔잎 같기도 하고 상록 같기도 하고 영 뭔가 안 떠오르네. 그렇죠. 열매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얘들은 중국 원산의 그 나한송입니다. 나한송. 한송. 이거는 그 가거도에 금운도인지 하여튼 거기 우리 자생지가 발견됐다 그래요. 나한송. 그래서 이거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열매가 이렇게 특이한데 요 끄트머리 얘가 열매거든요. 얘는 과포라고 열매를 싸고 있던 애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서원에 많이 식재했거든요. 거기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생가 있는 그 하이도에 덕봉강당이라고 있습니다. 덕봉강당. 거기 그 김대중 선생이 그 초등학교 대신에 그 다녔던 그 학교 서당 같은 데인데 그 입구에 이 나무가 이렇게 딱 두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난송.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했네요. 사슴의 등무늬 닮았다 하는 게 노각나무. 이게 침형이잖아요. 이게 아까 제 침형의 수형을 가진 나무 얘기했죠. 노간주 나무. 근데 이게 나무가 자기가 잘 자라고 적합한 땅이 있어요. 얘들은 노간주 나무는 호습계성 식물이에요. 습계성 토양을 가진데 잘 자라요. 대표적인 호습계성 식물이 노간주 나무하고 회양목입니다. 회양목도 호습계성 식물이거든요. 강원도 투타산 이런 쪽에 뒤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 이제 석회암 지대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강원도 거기 뭐 시멘트 공장 있고 한데 말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 보통 회양목이
뭐 커봐야 뭐 40cm, 50cm 생울타리용으로 이렇게 많이 심어놨잖아요. 생울타리용으로 이렇게. 근데 그런 데 가면 이 해양목도 길이가 6m씩 자랍니다. 6m. 엄청 크게 자랍니다. 이야, 그래서 이게 해양목 맞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해양목입니다. 지가 원래 자라는 곳에서는 그렇게 크고 튼튼하고 씩씩하게 잘 자랍니다. 해양목이. 얘들은 노간지나무. 그 다음에 얘는 그 소의 콧줄에 끼던 그 나무거든요. 요 잎줄기 요거를 줄기 벗겨내고 매끈하게 만들어 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소 코에다 이렇게 끼고. 요즘에 소 콧줄이 안 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저번 2회차 시험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여기 벌레집이라고 하는 요 연맥에 여기 점이 이렇게 약간 살짝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농나무과 농나무입니다. 이게 주로 그 방향식물로서도 많이 써요. 모기 기피제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거기 동남아 여행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선물 준 분이 있는데 모기 기피제라고 그거 보니까 이게 학명이 농나무 학명이 그 킨나모문 캄포라거든요. 여기 뭐 킨나모문 캄포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나무과의 추출물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 누린내가 난다고 누리장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그 지리산 쪽에 그 마을 가면 이거 잎으로 묵나물을 해 먹거든요. 묵나물 잎을 따다가 약간 꾸덕하게 말려서 그 묻혀서 나물 해 먹는 그걸 묵나물이라고 그러냐. 묵나물 예, 묵나물 해 먹는 게 맛있다고 그러네요. 얘는 잎이 이렇게 주걱형으로 길게 생겼거든요. 얘는 너름나무입니다. 너름나무. 유건피로 유명한. 뿌리 보면 뿌리를 벗기면 이렇게 끈적한 진액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유건피거든요. 너름나무입니다. 티나무, 소사나무, 너름 이거는 너름나무 아니에요. 이거는 참너름나무입니다. 참너름나무 잎이. 인터넷에 따로 막바닥 붙여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참너름나무네요. 참너름나무. 나머지는 시무나무, 소사, 느티나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꽃 핀 거 보니까 이게 콩가네요. 잎의 형태는 또 이 수피가 약간 특이하네. 아까시 나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열매는 이렇게 꽃 보니까 이렇게 안 피고. 그런데 수피가 보니까 안팎이 완전 다르네요. 안팎이 완전 다릅니다. 안팎이 완전 다릅니다. 다름나무입니다. 다름나무. 안팎이 완전 다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아마 이런 거 이거 낼 수도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다름나무. 콩가. 콩가에 이런 나무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했던 여기 다름나무예요. 다름나무. 이거는 뭡니까? 아카시아 하면 틀립니다. 아까시나무입니다. 아까시나무 증명이. 롯데에서 옛날에 뭐 아카시아 껌 나왔는데 그 아카시아라는 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아까시나무입니다. 아까시나무. 그 다음에 요 밑에 얘들은 회화나무. 시험에 나왔다 그래요. 기출문제. 열매가 이렇게 콩꼬투리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그 꽃차리가 더 굵고요. 회화나무. 자, 쭉 나와 있네요. 출제된다면 다름나무나 회화나무가 출제된 것 같은데 회화나무는 출제됐다 하니까 이 다름나무 나오겠어요. 다름나무. 자, 그 다음에 얘들은 장미과의 다정큼 나무입니다. 이게 그 차나무과의 후피향나무하고 약간 유사한데 구분하기 뭐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한데 이 보면 금방 표시납니다. 이게 그 다정큼 나무 장미과 남보수종 과를 알면은 또 좀 유리해요. 분류할 때. 얘가 후피향 나무인데 얘는 차나무과입니다. 차나무과. 보면 이게 보면 그 잎의 형태는 굉장히 유사한데 이게 거치가 없어요. 거치가. 도감에는 뭐 둔한 거치가 있다 뭐 이렇게 적힌 도감도 있는데 제가 뭐 보면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거치가 없습니다. 매끈합니다. 이래. 후피향 나무. 차나무과이기 때문에 꽃도 이렇게
화려하게 피지가 않습니다. 열매 나오고, 수형은 다정큼나무나 후피형 나무나 수형은 거의 유사합니다. 아, 두 개 분리해놨네요. 구분해놨네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후피향 다정큼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오네. 이 나무는 무조건 야가 특징입니다. 이거를 단지라고 하면 단지, 짧게 모여있는 그 나뭇가지, 요 끝에서 속생으로 꽃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요. 속생처럼. 근데 이 잎이 보통 3장 또는 3에서 4장이 나요. 3장 나거나 4장 나 돌려나는 것처럼 나요. 이렇게. 요 잎이 이렇게 틀림없이 있었을 건데 아마 잎이 떨어졌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잎이 4장 또는 3장씩 이렇게 납니다. 이게 대패집 나무거든요. 꽃도 이뻐요. 대패집 나무. 이게 꽃 이런 거 보니까 아까 뭡니까? 먼나무 생각나. 먼나무 닮은 것 같죠. 같은 과입니다. 감탕나무과. 여기 있습니다. 열매. 은행나무도 이 단지가 특징이잖아요. 요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이게 그 내두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내두처럼. 인삼이 이렇게 있으면 끝에 내두가 열이 있잖아요. 내두 있으면서 잎이 이렇게 나잖아요. 두릅나무가에 이게 이런 형태입니다. 대패집나무. 그리고 이건 딱총나무입니다. 한때 접골목 하면서 뭐 그랬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접골목 이렇게 적으면 틀립니다. 딱총나무입니다. 잎이 좀 변이가 이렇게 많고 울릉도 가면 울릉도에도 뭐 다른 그 나무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또 이름도 덧나무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잎의 변이가 심한데 얘는 딱총나무입니다. 보면 금방 또 표시가 납니다. 이 떼죽나무. 이게 특징입니다. 타겹이. 아, 타겹이 아니고 겹눈입니다. 겹눈. 이게 특징입니다. 떼죽나무. 수피는 약간 검습니다. 잎은 이런 형태로 띄고. 떼죽나무. 지금 나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열매. 이번 2회차 시험 때는 쪽동백 나무 나왔거든요. 이렇게 총상화살이 피는 게. 특징이 얘들은 잎 겨드랑이에서 하나씩 내오는데, 쪽동백 나무는 이렇게 총상으로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그게 특징이고, 잎도 보면 이 중간 이후에서부터 거치가 이렇게 나와요. 둥근 형태고. 쪽동백 나무하고 차이점. 이거 아까 했는 거네요. 이게. 차 타고 가는데 저게 뭔 나무입니까? 할 때 그 뭔 나무입니다. 아샤. 이것도 한 거네요. 3회 우상보기 이렇게 있죠. 1, 2, 3회. 이거 하나가 잎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가 잎 하나입니다. 얘들은 소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피가 유니크하고 독특하죠. 수피가. 얘들은 물박달나무입니다. 거제스 나무과에. 시험 나오면 요런 숲이 탁 나오면 요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물박달나무. 산에 가도 보면 얘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종이잔처럼 굉장히 얇게 두껍게 갈라집니다. 물박달나무, 자작나무과. 숲이 비교해 놨네요. 숲이 딱 보시고. 자, 다음에 PPT 이제 100개 넘었다. 자, 이거 아까 했는데 물풀의 나무 옆에 뾰족한 게 특징이라 그랬죠. 수피가 요런